7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88페이지까지죠. 자, 이제 우리 예리가 읽었던 71페이지부터 진리와 공리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88페이지쯤에,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결국은 스피노자,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리치로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데, 근대 철학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는 스피노자가 벌써 탈근대주의의 어떤 요소를 많이 띠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예리가 읽은 그 페이지에서는 제일 강조되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리 71페이지부터 88페이지 사이에 본인이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우리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진리랑 윤리학 그리고 말씀하셨던 탈근대적인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었는데, 진리와 공리 부분을 윤리학을 하면서 사람들이 애초에 신을 데카르트가 맨 마지막에 신에게로 돌아갔던 이유도 인식을 해도 그 진리라고 판단하려면 그 진리가 진리라는 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보장을 할 수 있으면 그걸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보증이 있어요. 그 보증을 보장할 수 있는 보증이 있어요. 무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이 이것을 진리라고 말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데카르트가 신에게로 돌아갔는데, 신화자가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표현자가 인식이 진리의 표가 아니라 출발점이었어요. 우리가 애초에 출발점 인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진리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게 스피노자가 많은 진리적에 대한 큰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진리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종착점으로 본다면, 스피노자는 오히려 이 진리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출발점으로 본다라는 부분인데, 잘 본 부분인데, 스피노자는 진리에 대한 인식하는 인식과 그 인식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양태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라이프리치는 억수로 많아요. 다중으로 가요. 이 존재에 대한 부분에서의 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진리의 실체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나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행동해. 그럼 내가 있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난데, 내가 행동하는 이 나에 대한 부분은 그냥 나라는 존재의 도구, 다시 말하면 연장으로 봐요. 데카르트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스피노자는 그러니까 이 반대 의견을 내는, 반대가 아니고 비평 의견을 내면서 다른 의견들을 내기를 시작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 변형이 일어나요. 즉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당시에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으로서의 신을 이야기하게 되자,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 라이프리치가 사명을 가지고 스피노자를 까요. 그런데 이 까는 부분에 대하여서 사실은 누가 더 천재냐고 했을 때 비슷해요. 천재들이 원래 천재들이 하나가 천재지 나머지는 멍청하거든.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라이프리치가 더 천재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양하게. 뉴턴하고 라이프리치가 때 빠지게 부딪히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미적분이에요. 미적분에 대하여서 장치. 그러니까 뉴턴이 장치했냐, 라이프리치가 장치했냐. 뉴턴은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안 해. 근데 라이프리치는 잘 표현을 해. 근데 이러다 보니까 라이프리치는 내 작품이다. 뉴턴이 나중에는 무슨 소리 하냐, 막 이렇게 그런 어떤 뒤에 논란이 되어지지만, 라이프리치 같은 영향이 결국 미적분의 영향, 나중에는 함수의 영향으로 가요. 물론 데카르트도 함수의 영향이 있어요. 커요. 데카르트가 더 커요. 함수의 영향은. 근데 함수의 영향이 큰 것이, 그러니까 좌표의 영향이죠. 좌표의 영향이 함수의 영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근대 철학이잖아요. 근대 철학에서 요걸 보고 우리가 이 대륙,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합리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의 대륙의 합리주의, 영국의 경험주의라거든. 대륙의 합리주의가 미친 그러니까 업적들을 보면 여기에서 업적을 과학기술적으로 업적을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파생돼 나와요.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파생돼 나오면 블록체인에서의 파생된 하나의 컨텐츠 중 하나가 NFT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 계속. 오케이. 스피노자의 윤리학으로 가면 코나투스가 핵심적인 정해진 것 같은데 윤리학을 연구하는 주로 원리가 81페이지인데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육체는 정신과 합일성이라는 문제가 애초에 윤리학을 연구하는 주로 원리고 이렇게 육체와 정신과 합일적이라고 하려는 힘이 코나투스라고 했어요. 지속하려고 뭐 코나투스가 정신과 관련된 것도 있고 육체와 정신의 동시에 관련된 욕망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접근해서 결국은 이 욕망을 만들어내는 욕망을 어떻게 통제하냐 물리는 욕망을 어떻게 통제하냐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욕망을 만들어서 소명 자체를 바꿔야 이런 느낌으로 해서 욕망을 변화시켜갖고 말하는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피노자의 탈생제적 입장을 페이지 46페이지에 가면은 스피노자가 주장했던 것들이 그냥 생각의 데카르트랑 반대되는 뿐만이 아니라 좀 스피노자 이후에 있는 생각들 저도 훨씬 더 넘어갈 것 같아요. 데카르트가 이제 근데 탈주제였잖아요. 근데 탈주제하면서 그걸 먹어 들어갔을 때 데카르트가 같을 수 있는 스피노자가 근데 같이 왔는데 이게 탈주제라고 이렇게 찍고 아니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예리가 잘 지금 정리를 아주 잘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합리주의 특히 대륙의 합리주의가 근대 철학에서의 대표적인 인물을 데카르트로 많이 두고 있었는데 요즘은 스피노자를 많이 둔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스피노자의 사상이 나중에 누구로 연결되느냐면 헤겔로 연결이 돼요. 헤겔로. 그 헤겔로 지금 헤겔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관념주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돼요. 그 헤겔이 어디서 연결이 되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에 지금 우리가 88페이지까지 우리 교과서는 봤죠. 이 교과서가 이 책은. 그 옆에로 보면 바로 89페이지 보면 유명론과 경험주의 해놨죠. 경험주의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건 유명론 이해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유명론과 경험주의 2부를 넘어서면 3부를 보면 그렇죠. 3부죠. 3부는 우리가 보통 독일의 고전 철학이라는데 이걸 보고 관념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관념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관념주의는 칸트 우리가 중심에서 봐야 될 거는 물론 피에테도 중요하지만 헤겔 칸트 이론에 대하여서 또 반기를 든 것이 헤겔인데 헤겔이 이 반대를 하면서 칸트 이론을 반대를 하면서 누구를 인용하기 시작하느냐면 스피노자예요. 스피노자. 이제 요 사상이 누구로 연결되느냐면 뒤로 가면 막스를 넘어서서 4부에 보니까 근대 철학의 해체 이랬죠. 이걸 보고 우리가 해체 철학이라고 하는데 해체에 막스가 나오고 니체가 나오죠. 누구로 연결되느냐면 니체로 연결이 돼요. 그게 스피노자의 사상은 결국 니체까지도 나중에 영향을 줘요. 근데 궁극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오늘날까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러니까 주도하고 있는 철학자를 한 명 포괄하면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6부에 보면 페이지 수가 307페이지 정도 307페이지 정도 보면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해놨죠. 그래서 그게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를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 레비스토로스 나오고 라캉 나오고 알티셀 나오고 푸크 나오죠. 그리고 들레즈와 가탈이 나오잖아요. 요 영향력이 사실은 지금까지 최고의 영향력을 지금 우리 현대 사회까지 현대 철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들레즈예요. 그래서 들레즈가 스피노자의 사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를 아주 잘 구분한 거를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드리는데 요거를 우리 예진이가 읽어봤었거든요. 자, 피드백 좀 해주세요. 네, 여기서 스피노자는 아무래도 스피노자 중심으로 돼 있어요. 아, 데카르트는 모든 것으로 또 해요.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rest extensa로 보고 그리고 D는 substance 즉 실체라고 의미를 가지고 즉 모든 사물은 외연을 가진 실체인 것이다. 외연을 가진다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탐구가 가능해진다. 재미있는 것은 데카르트가 물체, 생명체, 신체 사이에 아무런 부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체, 생명체, 신체 사이에 아무런 구분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전체적인 부분을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적 부분으로 가보면 이제 이거 A와 B가 존재할 때 A에 속하는 것은 절대 B에 속하지 않고 B에 속하는 것은 절대 A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데카르트의 실체적 부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데카르트가 봤을 때에 예를 들어 몸을 아까 지금 연장으로 봤잖아요. 연장으로 봤기 때문에 절대 정신의 몸이 속하지 않는다.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정신은 존재적인 어떤 실체가 되고 몸은 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라게 말하기보다는 실체의 연장, 그러니까 존재를 인정하는 실체의 연장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몸으로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읽고 뭐 경험하죠. 이게 현실이 아니고 꿈이라면 어떡할래? 이 부분이에요.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고. 그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꿈인지 현실인지 꼬집어봐라 하죠.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꿈에서 꼬집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있죠. 있다니까요. 꿈에서도 꼬집을 때, 즉 쉽게 말하면 감각이 느껴지는 꿈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이게 꿈이 아니라는 증명을 할 수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육지, 우리가 지금 몸 이거는 실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만이 실체로 보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그러면 이 몸은 뭐냐? 단순하게 연장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실체적인 어떤 부분은, 정신적인 어떤 부분은, 존재는 내 정신이 존재고, 연장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읽어주세요. 이제 그거를 예시로 이제 그거 고스트인 쉘이라고 몸은 완전히 껍데기고 그것에 아무 관련이 없다. 그냥 뭐 몸이랑 머리랑 그러니까 내랑 따로따로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그리고 스피노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없어서 데카르트와 비교를 할 때에 이제 데카르트는 신이라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신이라는 무한 실체 이외의 정신과 물체라는 유한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정신과 물체는 그 속성을 달리하며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비교하는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걸 주장한다, 이원론을? 그렇죠.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플라톤 철학을 상당히 많이 가져와요. 플라톤에서 이원론이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가. 데카르트의 정신과 물체의 이원론은 그 안에 부정할 수 없는 모순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 말은 거기에서는 정신과 물체가 서로 전혀 다른 독립된 실체로 생각하고
근데 이제 스피노자는 스피노자는 이제 맞아요. 스피노자는 그의 이제 그거 윤리학에서 철학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때 기하학적 갖고 먼저 정리해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리를 세우고 그런 뒤에 이것들을 기초로 할 여러 정리들을 순차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스피노자, 데카르트의 영향력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과학으로 많이 영향을 줬다 보기도 하고, 스피노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스피노자는 오히려 자연과학에 대한 부분에서는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특히 자연신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의 스피릿적인 어떤 부분, 또 영성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려요. 영성하면 기독교 용어만이 영성이 아니에요. 3단체가 2020년이죠. 2020년에 가장 화두되는 단어를 3단체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주제적으로 다룬 단어가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영성이라면 기독교 용어처럼만 여겨지잖아요. 근데 영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정신 스피릿 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어떤 철학자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영성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영향이 과학의 발전,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많이 받아갔고, 즉 미쳤던 업적은 과학의 발전으로 많이 가졌고, 그 과학의 발전이 그 과학 사회를 만들고 이것이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산업혁명의 일과 연결이 돼요. 그 산업혁명의 일과 연결이 되니까 인간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인간 존재의 말살과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 데카르트에서 반대적인 의견을 낸 것이 스피노자였기 때문에 인간 말살적인 부분,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서 나는 도구에 불과한가? 나는 돈 버는 기계가 작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도구에 불과한가라고 하는 반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디로 돌아가요? 스피노자로 돌아가겠죠. 스피노자는 조금 스피릿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스피노자는 어떤 면에서는 스피노자에 의하여서 발견되어지는 부분이 에티카 같은 경우에서도 다루어지는 것이 나중에 뭘 다루냐면 욕을 다루어요. 뇌입니다. 뇌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스피노자 이후에 에티카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에티카에서 살짝 다루어요. 살짝 다루는데 이 살짝 다룸의 부분을 가졌지만 스피노자로부터 출발해서 뇌과학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쪽으로 또 발달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아까 이야기했던 세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자면 여기서는 존재론과 윤리학의 세계의 데카르트와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생각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에 대해 생각하는 나를 주체로 세움으로써 불가피하게 주체와 객체를 분리를 하게 되고 이제 인간을 생각하는 나라는 주체의 이름으로 중심의 신을 대신하여 인간의 세계의 중심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도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신을 대신하여서 나라고 했을 때 그 나는 나라고 하는 우리 나 이게 아니라 이성을 말해요. 이성. 그래서 신의 자리에다가 이성을 갖다 놓는 거죠. 여기 이성이 있어서 적극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가르트가 이야기를 하고 스피노자는 실체를 양태로 표현을 한대요. 근데 자, 양태가 뭐야? 양태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나라는 존재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인데 내가 예진이에게는 누구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근데 나는 하나다.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터미니트를 비교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터미니트는 본체적인 부분이 자기의 존재가 있어. 근데 존재가 있는데
이제 주인공을 유혹하기 위해서 엄마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경찰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형태 자체는 그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본질은 여기 있는데 형태로서, 양태로서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양태로 보여진다고 해서 내가 이제 가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가 그 사람이죠. 그래서 요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스피노자는 존재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두 개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에게 자연 이게 오타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연은 수동적이고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원인을 내재한 적극적인 행동자는 실체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 자, 자연은 우리가 보통 자연은 그러면 데카르트에 의하면 자연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신과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관계. 이 관계에서 그죠? 신의 컨트롤 속에 인간과 자연이 같은 컨트롤을 당하는 쉽게 말하면 존재였는데 신을 떼서 존재를 독립한 인간이 독립하다 보니까 신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 자리를 인간이 감으로써 자연을 다스리게 되죠.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인데 스피노자는 뭐냐면 요렇게 자연이 인간에 의하여 수동되어지는 요소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 자체에서 내재하고 있는 에너지와 파워가 있어서 스스로가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자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이다는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스피노자에게 있어 자연이란 외부에 있는 어떤 무엇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연 스스로가 만들어졌다는 거. 스피노자에 있어서 자연이란 외부에 있는 어떤 무엇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 외부에 있는 어떤 무엇에 의해 창조되었다. 누가 제일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이란 외부에 있는 어떤 무엇에 의해 창조됐다 했을 때 어떤 무엇이 교회는 뭐라고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스피노자는 이거를 부정하고 나오고 자연 스스로가 자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본질론이랍니다. 자, 그 대신 넘어가기 전에 이 도표 그림 있죠. 이 도표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한자는 신입니다. 신. 이제 신, 하나님의 한 신. 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500년 전, BC 500년 전이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계열에 있고요. AD 제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AD 500년이면 우리가 보통 주후 500년경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 1000년, 1500년. 1000년에서 500년에서 1500년 사이는 중세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AD 제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 사이를 중세라는 개념으로 보지만 정확하게 보면 한 450년 내지 750년 정도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까지 1500년이 왜 기준이냐면 1517년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종교개혁. 그죠? 그때까지를 보고 중세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중세에 대한 부분에서 종교개혁이 1500년 시기에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1500년 시기를 한번 보세요. 신, 연장, 사유. 그죠? 연장과 사유는 데카르트라 그랬죠? 자연, 실태, 양태, 스피노자죠. 근데 재밌는 거는 데카르트든 스피노자든 자기의 어떤 철학의 주제, 다시 말하면 신의 요소에서 인간을 떼와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부각을 시키잖아요. 부각을 시켜서 원래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간 중심으로 부각되어진 것이 원래 아테네였단 말이에요. 그 아테네 사상 철학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플라톤 사상이었고 아리스토텔 사상이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다시 말하면 그 이전 죄송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전 자연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연 철학이 인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인간 중심의 자연 철학으로 돌아가자. 그 르네상스라 그랬죠. 돌아가자. 그래서 르네상스 돌아가자인데 이런 사유를
이런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1500년경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종교개혁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은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대항하는, against 하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항하는 자. 거기 분위기에 사실은 철학이 합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철학 자체의 사상이 합류가 됐다가 아니라 철학 운동이 합류가 되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유할 수 있는, 자기의 생각과 사유를 자유하고 주장을 자유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압제적인 부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고 했던 그런 어떤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입었어요? 개신교 종교개혁에 의해서 입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걔는 신을 부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굉장히 사유를 우리가 잘해야 될 부분은 사유를 잘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보통 미국을 개척하고 나서 미국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만들어졌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자마자 미국에서 제일 먼저 주장했던,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 정교,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정교 분리였거든요. 정교 분리. 근데 정교 분리를 오해하면 안 돼요. 정교 분리는 종교는 정치에 관련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정교 분리의 원뜻은. 정교 분리는 뭘 배경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중세교회, 그 타락한 중세교회가 자꾸만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다가 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제를 하기 때문에 실생활이나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교하고 이거는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분리라는 개념이지, 교회는 정치에 관련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에 관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자꾸만 우리 한국의 이미지로 인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면, 교회에서는 그 세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논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기 탁월한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 있고 속한 게 있는 거죠. 더러운 게 있는 거죠. 속된 것이 있는 거죠. 그 거룩함과 속된 것을 나누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 사유지 성경적 사유가 아니에요. 자, 이게 두 개를 나눠버리면 뭐가 안 되지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야들아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이제는 우리를 분리해서 안전한 곳으로 예수님이 또 도표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안도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했냐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분리해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가 아니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놓으라 그랬거든. 그럼 가서 죽어보라는 이야기라. 쉽게 말하면 분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 기독교는 종교를 사실은 정치 종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성경적으로 그죠? 지도해주고 답을 주는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개념을 자꾸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정교 분리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회적 참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대학생들이 딱 가면 제일 먼저 지적당하는 게 뭐냐면, 대학에 가면 교회 다닌다 이러면 그렇다면 너는 지금 이런 흐름, 사회 흐름에 대하여서 사회 운동, 사회 흐름에 대한 운동에 너가 그러면 참여를 안 할 거냐? 참여할 거 아니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벌써 사회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교회는 사회의 흐름하고는 등진, 그러니까 절처럼 생각하는 거지. 오히려 절은 더 사회 운동을 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처럼 지금 세상도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이 기독 크리스찬들, 대학생 크리스찬들이 갈등을 느끼는 거라. 나는 사회운동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교회는 참여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렇지, 세상적인 것을 교회가 참여하면 돼. 그래서 돌아서야 돼. 근데 참여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되느냐면, 나중에는 어떤 경우가 발생되느냐면 아예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사회운동 하려고. 그러니까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부분과의 관련해서 이게 분리처럼 되고, 정교 분리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닌데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기독 대학생들이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교회 세계를 떠나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요구사항도 교회 세계를 떠나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대학생들이 딱 되어지고 얼마 못 보면 좀 변했다 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거예요. 변했다. 나중에는 뭐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배경이 엄마 아빠 배경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못해 교회를 가는 듯한 느낌. 나중에는 그것도 독립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그 독립의 요소들을 따지고 보면 그러면요, 교회는 사회와 현실 문제에 대하여서 등을 돌리는 부분에 대하여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에 대하여서 젊은이로서의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 오해되어 있다. 잘못을.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그 세상 용어를 잡아온다면 안 좋은 용어지만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그거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는 맞다라는 생각을 교회관을 교회관이 완전히 잘못된 교회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 우리가 플랫폼, 망대, 빛 이게 지금 사회와 분리되는 이야기예요. honey는 오히려 사회로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특히 우리 다락방이 굉장히 수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현실에 대한 부분에 서로 들어가서 그래서 개혁한다고 그러잖아요. 개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여기 보면 앞에 이제 아까 이게 도표 밑에 보면 동그라미 뭐 돼 있어요? 존재론 돼 있죠. 그죠? 존재론 아니 이거 요 동그라미 글자 밑에 동그라미 밑에 존재론 돼 있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지금 이제 예진이가 읽는 것이 인식론 돼 있죠. 그 밑에 보세요. 다 있어요. 윤리학 아까 이게 세 가지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지금 가야 돼요. 오케이, 계속. 인식론 계속. 인식론에서 데카르트가 이야기할 때는 연장과 사이라는 두 개의 실체를 분류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실체가 서로 일치할 수 있는 영역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노자는 실체는 양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와 양태는 같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데카르트와 반대로 이야기하는 아니, 데카르트하고 반대라기보다는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고 스피노자는 양태로 완전히 분리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윤리학 실천론에서 이야기를 하면 데카르트는 이성을 중시하는 이원론, 사유는 인체의 송과선에 따라 연장의 분기에 따라서 데카르트의 욕망은 이성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자, 지난번에 말했죠. 연장을 분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생각은 어디에가 당기는데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 당긴다 보니까 송과선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욕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정신이 통제할 수 있다.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 이원론이라고 했죠. 그런 어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처럼 그런 쪽으로 간다. 그리고 스피노자는 이제 신신 이론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다. 데카르트는 분리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다 그러는 거잖아요. 인간의 몸과 정신이 결합체로서 이 양자를 하실시킬 수 있는 코나투스가 있다고 합니다. 코나투스는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개념인데 믿는다, 신뢰가 간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 네. 정신적인 힘은 육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그에 맞추어 변하며 반대로 정신적 상태에 따라 육체도 변하는 육체 때문에 정신도 변화시키고 정신 때문에 육체도 변하는 코나투스가 정신으로 작용할 때 의지 몸에 작용할 때를 욕망이라고 합니다. 스피노자에게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스피노자에게는 데카르트처럼 이성을 통해 욕망을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바꿈으로써 욕망 자체를 전환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스피노자에 있어서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타자와의 관계. 자, 타자와의 관계에서 뭐냐면 우리 이제 서로 타자라는 남이란 말이에요. 남의 관계에서 대하여서 내가 실체론에 대해서 실제에 대한 부분에서 너희들이 나를 왕따시켜. 그리고 왕따를 시키면 내가 주춤하겠죠. 그런데 나는 뭐죠? 나의 존재, 타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는
지배하거나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겠죠. 그 욕망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욕망도 하나의 나를 존재하는 실체라. 여기 저 오늘날 용어는 뭐게요? 주캐와 부캐예요. 그래서 지금 부캐 사회가 요즘은 그죠? 요즘은 그 메타버스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 저 뭐죠? 아바타를 내세워서 나의 또 다른 나, 이제 실제 하는 나와 실제하지 않는 아바타를 통했는데 그게 또 다른 실체라 나는. 그런데 이 주체와 부체의 성격이 완전히 틀려. 틀린 것 이것이 다중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부캐와 주캐로서의 그러니까 진캐라고 저 진짜 캐릭터나 주캐 주 캐릭터가에는 나는 왕따 당하는 찌질이지만 부캐 속에서는 엄청난 활동을 하는 영웅이라. 그게 뭐죠? 플레이스 원인가 하는 영화였어요. 그 플레이어 원인가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그런 어떤 주캐와 부캐에 대한 부분에서의 메타버스 세계를 알려주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철학적인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스피노자다 이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를 중심으로 합리론에 대한 비교는 제가 따로 교재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는 한번 갑시다. 아, 그 요거 한번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요점만 이야기해 줘요. 아니. 요거는 내가 따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요점만 해주면 요건 내가 다시 안 다뤄도 되니까 요것만 다루면 되니까. 이제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문제 설정에서 이제 데카르트는 인간은 이제 심신 없이도 스스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이게 문제 설정인 것 같고 스피노자의 실체는 그 밑에 있어요. 스피노자 사유 그 중간에 스피노자 실체는 이와 같은 사유와 연장을 모두 가진 물질적 존재이다. 그리고 연장을 가지고 있는 자연의 그 자체가 실체라고 합니다. 이게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문제 자, 데카르트 하면 딱 두 단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데카르트는 뭐냐면 코키토. 다시 말하면 그 코키토 에르고 숨이라 그랬잖아요. 코키토가 있고 코키토를 이루는 이성을 흔들리지 않는 바꿀 수 없는 관념이라서 본유관념이라고 해요. 본유관념 여기 있죠. 본유관념. 여기 데카르트를 설명하는 딱 두 단어다고 보시면 되고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죠? 실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죠? 존재에 대한 부분을 양태도 나를 존재로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속성과 실체의 관계에 대하여 마무리합시다. 다해서 속성과 실체 이거는 안 해주세요. 아, 아니세요? 안 읽었었어요? 아, 읽긴 읽었는데 이거는 지금 내 머릿속에 그게 그러면 그러고 제일 마지막 제가 올려드렸던 그 영상에 그 예진이가 있던 영상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거 속성과 실체 관계에 대해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른 건 다 괜찮아. 나 지금 보지 말아서 있네. 아니 지금 봐야 돼. 마지막 부분으로. 나 여기서 우리 철학방에 보면 마지막 거야? 실체라는 실체의 수적 구별에 놀리는 우수입니다. 실체 그걸 자, 그래서 한탈 마치겠습니다. 이게 키웠어.